두 번째 타임인데요. 이 시간에 매듭을 짚죠, 여기서. 가능하면. 질문 좀 안 하게.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응?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결론이, 금년 재수를 성공하든 고3을 성공하려면, 일단은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수능을 좀 절대적으로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자기 이 등급 무시하고, 등급제가 반영된 대학은 몇 개가 없어요. 실제는 다 점수지, 점수. 표준 점수로. 점수인데 그 점수도 관심 갖지 말고 우선 실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해요. 초반부에. 초반부에 자꾸 점수를 관리한다 이런 측면을 가지 말고, 일단은 실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그 실력을 높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현재 등급을 얼마만큼 이렇게 높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재수생들 예를 들어서 중하위권, 즉 평균 5등급, 평균 5등급이면 국영수가 몇 등급이야? 15등급이죠. 등차수열이잖아요. 평균 5등급이면 합해 15등급인데, 이 등급은 숫자가 많을수록 좋지 않잖아요. 그거를 3분의 1로 압축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국영수 합해서 5등급 이내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대단한, 힘이 필요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공부하면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럼 선생님, 4등급은 안 될까요? 이 세 개 합해서? 1, 1, 2 이런 것처럼? 그건 그 사람 역량이에요. 그렇지만 표준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한 5등급이면 등급을 합해서 15등급이 나올 텐데, 합해서 한 5등급까지는 줄이려고 재수를 하는 거예요. 하려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려면, 내 생각에는 괜히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재수가 쉽지 않아. 제가 재수 막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수생 세미나에 보면 연사들 나오죠. 강사들도 나오고, 재수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면 재수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저는 삼수를 했기 때문에, 삼수를 딱 끝내고, 지금까지 계속 재수생들하고 주로 호흡을 했지, 전 고등학교 1학년들 별로 이렇게, 또는 중학교 학생들 이렇게 별로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가 제일 고3이 쉬운 것 같아. 왜냐면 고3이 되면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 그래도 절반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중학교 학생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지를 갖고 있으면 걔가 겁나는 중등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잔소리하면 선생님 잔소리하지 마시고 수업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잘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재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건 쉽게 보이는 거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재수생이 삼수생이 돼요. 재수를 해보니까 알겠으니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다 보면 삼수가 사수 되고 사수가 오수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미리 좀 잠깐 알려주는 거예요. 응?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재수가 어려운 이유는 처음에 계획이 너무 무리예요. 방금 제가 국영수 합해가지고 15등급인데 그게 국영수 합해서 5등급으로 숫자상으로 3분의 1로 줄어드는 건데 그 정도는 해야 재수를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는데 이왕 고생할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걸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대방이 원하는 거 있는데 그걸 주면 그냥 끝났는데 그걸 안 주고 자꾸 다른 걸 열심히 만들어서 강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본인한테 부족한 거를 빨리 메꿔야 돼. 그 앞에서 일단 본인이 5등을 만들려면 사실은 그래도 평균 한 2등급 정도 선은 만들어야 된다고. 또 나중에 그래야 수시 2학기 같은 원서 냈을 때
또 뭐, 불리하지도 않고. 응? 그러니까 우선은 수능을 하는데 수능 이전에 먼저 그 전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 국어, 영어, 뭐 영어, 국어, 이런 것도 평상시에 교시 순으로 노는 게 필요하겠다. 1교시, 언어. 됐죠? 그냥 국어라고 그러지 왜 언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국어. 그 다음에 수리, 수학. 외국어가 영어밖에 없나? 그러니까 영어라고 그러지. 어차피 영어 볼 것 같으면 그냥 외국어, 왜 영어 그러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됐어. 이게 1, 2, 3교시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교 돼 있는데, 이 문제 개수 다 해봤자 얼마 안 돼. 그렇죠? 언어 몇 개, 언어 50문제 나오지? 수리 30문제 나오죠? 외국어 50문제 나오지? 130문제인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30문제를 대비를 하는데, 문제마다 개성이 강한가? 즉, 다 각각을 준비해야만 이거 맞을 수 있느냐? 그건 수학밖에 없어요. 여기 그 언어하고 외국어는 외형상은 문제마다 공부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 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거의 불가능하지. 무슨 수를 하겠어요? 내 생각에는 아마 언어만 갖고도 1년 갖고 아니라 한 10년 공부해도 덜 끝날걸요? 외국어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각각 항목으로 나온다면. 각각 항목으로 나온다는 게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문, 사회, 문화, 뭐 과학, 기술, 뭐 예능 이런 분야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언제 다 해? 그리고 문제가 실제로 낼 때는 거기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그걸 본인이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폴수학 앞으로 그 2009년도부터 잔수를 좀 더 늘리려고 그래. 난 지금까지 이게 좀 가능하면 좀 많이 피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되겠어요. 어설프게 얘기해갖고는 이게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은 수학이 제일 고민이 된다는데 수학은 괜찮다니까. 수학은 차라리 그냥 어설프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지금부터 해요 그냥. 문제 30개밖에 안 되니까. 문제 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내가 한번 침착해. 그리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수학을 지금 이건 앞으로 얘기할 게도 많으니까 수학 당장 요새 최근에 3월 모의고사들 막 준비해갖고 뭐 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나영 같은 경우는 52점이면 2등급 맞는데 52점, 57점이 2등급을 맞아요. 그 50점 떼면 수학이 100점 만점에서 2등급을 맞는다. 그러면 그 학생이 실제로 푼 거는 실력이 30 몇 점쯤 될 거라고 봐. 30 몇 점이면 아무래도 긋는 게 더 많잖아. 왜 푸는 게 30 몇 점이면 60 몇 점은 그었다는 얘기잖아. 긋다 보면 까짓 50 몇 점까지 가겠지. 어차피 그을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찡찡 울지 말고 모르는 걸 그날그날 해라 이거예요. 해결하라고.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통계 선생님 확률 조합 선생님 뭐 모의고사 EBS 봐야 되고 뭐 이건 하라니까. 일단. 그래서 그 수학은 관두고 수학 시간에 내가 이거 언어나 외국어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뭐 비전공이니까 저거 얘기하나 뭐나 하겠지만은 제가 수업 중에도 중간에 얘기했죠 여러 차례. 원래 수학 강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하려는 게 영어였다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야근만 생각해. 왜냐면 학원 강사를 계속 할 생각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이거를 그냥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한다면 이왕이면은 영어를 하는 게 좋다. 왜? 영어는 알고 모르고 아니라 얼마나 자주 쓰느냐가 중요하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자주 안 쓸 텐데 수업을 하다 보면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계속 쓰다 보면 어때? 뭐 아주 익숙해지겠지. 그래서 이걸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응? 당시에 그 노창호 원장님이란 분한테 제가 그분이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저한테 협박을 하신 거죠. 수학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제가 약한 입장이잖아요. 20대 초반이니까. 우선 수학이라도 하겠습니다. 순박하게. 그래도 기회가 되시면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심지어 20대 초반이니까 우문이지. 학원에서 수학만 한 사람 갖다가 다음 달부터 영어 해라. 그런 놈은 학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동네 학원도 아니고 큰 단과 학원이. 그러니까 난 또 순박하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응?
그러다 지금까지 수학을 하고 있는데, 이 영어나, 이 언어 쪽은 저희 때는 본고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단어도 굉장히 많이 외우는 것처럼 하고, 문법도 공부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교재가 좀, 그나마 좀, 그래도, 이게 소위, 인류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준비를 한다면, 주로 일본에서 나온 1200자라는 책들이 유행이었어요. 뭐 그 회사는 물론 좀 망했어요. 왜냐면 별로 그 책을 많이 학생들이 보지 않으니까. 1200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두꺼운 독해집도 있고 장문집도 있어요. 장문만 1200개. 본고사 문제로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있고, 또 언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언어 책이 보통 이렇게 두꺼웠어요. 이 정도. 그래서 상당히 아주 본고사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침착하게 집요하게 해야 돼.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뭐 잘 믿기지 않겠지만 이 두 과목은 저는 거의 다 맞았어요. 거의 다. 왜냐면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아까 영어 1200자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그 책이 거의 누더기가 되도록 다 외웠다고. 그럼 다 외웠어요. 그 문장 자체들을 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하고 내가 딱 보면 공부를 안 한 거야. 안 해도 너무하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공부를 안 한 거야. 못한 게 아니라 공부 외적인 게 신경을 많이 쓴 거지.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성적을 높일까요? 자꾸 얘기하니까 저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뭔가 길이 잘 모르면, 너 이거 막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주 좋은데 아무것도 안 내려놓고 막말로 뭐 케이크를 만든다 그러면 좀 케이크 이게 거의 웬만큼 빵까지 다 만들어 놓고 좀 밑에 뭐 해놓고 마지막에 어떤 장식하는 부분에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를 넣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통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만들어놨냐니까. 아직 밀가루도 안 샀어요. 그래, 네 뜻은 뭐냐?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반죽은 해봤니? 아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야. 공부를 안 한 거야, 아직. 응? 그러니까 케이크에 기초도 안 돼 있으면서 저한테, 선생님, 초코 케이크 좋을까요? 또 뭐가 있지? 생크림 케이크 좋을까요? 이러고 있는 거야. 즉,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먹어만 봤지, 본인 자체 제조도 못하면서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어하고 외국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언어하고 외국어의 공통점은 물론 아주 원초적인 거 있어요. 이게 아주 지금 정말 이 언어 외국어의 5등급 이하인 학생 두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똑같아 이게 같은 언어잖아. 같은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너무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기초 부족이 예를 들어서 영어 같으면은 소위 문법, 어법이 안 돼 있어. 지금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를 정신을 바짝 차려 잘 들어야 돼요. 문법과 어법이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소위 기초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야. 그렇게 듣는 수업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기초 부족하다는 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두 번째는 자세가 안 돼 있어. 자세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거라든가 집중력이 안 돼 있는 거야. 남이 한참 얘기하는데 그냥 벌써 막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물어본지를 몰라.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언어나 외국어에서 성적을 갖다 고득점을 못 맞는 이유는 문제가 우선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물어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착각을 해. 자료가 주어지죠. 그 수능에서. 그 자료는 거의 누구나 처음 본 자료가 많아. 다만 그걸 보고 본인이 해석하느냐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정도에 적응이 돼 있어야 돼요. 좀 마음이 열려 있어요, 자세가. 문제 자체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언어나 외국어에 그러면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이 부족하거나 정말 자세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언어 외국어가 벅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쪽은 기초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언어나 외국어에 필요한 것은 배경 지식입니다. 그 배경 지식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에 나오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인문, 뭐, 사회, 과학, 기술, 무슨 예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보면 막, 언어 같은 거 작년에 피아노 문제도 나오잖아. 피아노 악보 문제도 나오고, 무슨 뭐, 공룡 문제도 나오고, 무슨 뭐, 그러면은, 공룡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 자료를 봤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해석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성적이 이렇게 해서 배경 지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평생 생각을 해봤어야 어떤 다른 내용이 주어지더라도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해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비판이나 추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외우고 같은 것도 보면 사람들이 분류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런 분류, 어법이 몇 문제가 나오고 독해는 몇 문제 나오고 그래서 뭐 주제어 찾는 것도 나오고 뭐 문제 순서 배열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듣기 말하기가 뭐 17문제가 나오는데 뭐 말하기는 뭐 어떻게 나오고 형태가 어떻게 되고 뭐 남자가 얘기했으면 여자가 할 말 뭐 얘기하라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할 말이 뭐냐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형태로 구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전체를 다 싸잡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배경 지식을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수로 아까 얘기한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걸 다 공부해요? 불가능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평가도 해보고 그렇구나 하는 것들은 평상시엔 좀 필요해요. 그건 앞으로 폴수학 시간에 많이 하겠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지. 그 얘기는 잔소리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잔소리 그냥 어설프게 하지 않고 내가 좀 전문적으로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지금 초반부에 해야 된다면은 외국어 영역은 지금 이 외국어 언어 영역은요 성적이 안 나오면 이유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제가 지금 50문제인데 맨 앞에 그 듣기나 뭐 듣고 말하기나 뒤에 어떤 그 독해 어법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구분별로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학원에서 선생님들한테 강의 듣잖아요. 그 듣는 대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수능을 보러 가니 그렇게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줄 알았으면 그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 파악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야. 상대방이 똑같은 수능에서 지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는 뭐 듣기 말하기 평가를 위해서나 어떤 그 질문들이 주어지잖아. 또는 대화가 주어진다든지 어떤 사람이 뭔가 자기 주장을 피력한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안 들리는 건 평생 그렇게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이야. 응?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딱 멈추지. 멈추면 그 뒤에 거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더 안 들어, 이제. 사실 다 안 들어도 되는데.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면 어떨 때는 집중을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대충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 벌써 얘가 어떤 학생이 와서 엄마한테 와서 여기 이번 시험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반 공부 제일 잘한 애도 이번에 60밖에 뭔 얘기야? 지 못 봤다는 얘기야 이제. 못 봤지만 이 못 본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이거는 전적으로 내 자신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럼 안 봐도 돼요. 거기에서 누가 질문을 그러면 그 반에서 공부 잘했다는 애는 몇 점을 맞았느냐 이렇게 안 물어본다니까?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숫자지만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야.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지금 참 문제야 보니까. 그럼 듣기에 지금 보면 되게 이 발음을 해주는 사람이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하고 또 여자 하나가 나오지. 여자 하나는 한국말로. 아니 한국말로 17번 다음을 듣고 뭐 이거 나오고. 그럼 되게 이제 대화를 하면은 남자 여자가 번갈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발음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절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또박또박 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어. 응? 그렇지만 그조차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듣지를 못하면 단어 백날 외워봤자 그 단어인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 첫 번째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시차가 나요. 시차가 나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갔는데 생각을 그 다음에 하고 있어. 원래 들으면서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단어 뜻을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 그럼 벌써 다음 게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생각을 해. 그 다음 게 나오고 있어. 그럼 다 끝나고 나면 답하라는 것은 시간 몇 분 주어져요? 10초.
10초에 보기 5개를 다 봐야지. 10초 안에 그걸 못하면 벌써 다음 게 나오지. 그럼 한 줄당 몇 초예요? 2초. 생각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답을 못 쓴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다 시차야. 나중에 이 뜻은 나중에 전부 인쇄된 거 보고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 그래서 많은 설명들이 좀 약간 좀 답답한 게 영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라 수능에서 어려운 단어는 밑에 다 해석을 달아주게 돼 있죠. 어렵거나 생소한 그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난 빈도가 좀 떨어진 그런 단어들은 전부 주석을 달아주게 돼 있어. 작년에도 보니까 주석이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데 주석을 달아주는데 그게 단어 때문이 아니라 앞에 듣기나 말하기나 독해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거야. 왜? 공부하는 습관이 잘못된 거야. 이거를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빨리 읽지를 못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부족한 학생. 지금 언어나 외우고 다 시간 부족할 텐데 왜 빨리 못 읽는 줄 아세요?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 안에 공부를 안 해서. 이 눈동자도 운동을 해야 돼요. 이 눈동자 운동이 속독이라는 거잖아요. 하도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안 했는데 가서 그 시간에 갖고 시험지 보면 눈이 빨리 돌아갈 것 같아요? 평상시 운동을 했어야 몸이 말랑말랑해지죠. 그래야 남보다 빨리 읽을 수 있지. 많이 읽어봤어요. 그럼 익숙한 거는 철자 단위를 안 봐도 되겠지. 익숙한 단어 쑥쑥 지나갈 거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철자 단위를 일일이 봐야 돼요. 그럼 시간이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공부할 때 벌써 시험은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봐야 되는데 공부할 때 너무 느슨하게 해서 그래. 그 느슨하게 한 이유 역시 공부 방법을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책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에서 설명할 때도 영어만 설명한다 했을 때도 그 내용 자체를 촘촘히 전부 해석을 해준 다음에 밑에 문제를 갖다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용을 몰라서 못 푼 건데. 질문의 뜻을 빨리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답을 못 쓰는 거지. 앞에 다 치렁치렁 한글로 설명을 한 문제 하나에 한 10분씩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물어본 거 문제가 왜 어렵겠어? 다 하는 거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중간에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들을 때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본인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발음은 상관이 없죠. 여러분 발음은 상관없겠지만은 듣지 못해 문제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놓치기 시작하면 그때 포기 상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 선생님들이 정확한 발음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 사람 외국인이 아니잖아. 도움을 받겠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발음을 항상 어려운 문제만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짤막짤막 진짜 영화 대사 같은 거 나가는 그런 거라도 자막 없이 자꾸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글자를 일일이 의미를 가지면서 들으려다 보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문장들이 굉장히 긴데 어떤 문장들은 또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 갖고 그러시죠. 뭐 이런 거는 어디 뭐 후반부를 봐라 뭐 앞에 있다. 그건 초기 수능이야. 지금은 촘촘히 다 봐야 될 것도 있고 어느 부분만 봐야 될 것도 있어. 뭐라고 정하기 어려워요. 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어야 돼. 감을 잡아야 돼. 해석을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버벅거리는 것이 아까 너무 기초가 약한 학생은 그것도 어렵다 이게 버거워요. 응? 근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알쏭달쏭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게 단순히 단어를 많이 모르냐. 단어 모르니까 단어 외워야지. 단어 물론 당연히 외워야 돼요. 단어를 외우려면 뭘 외워야 되겠어요? 무작정 외운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단어를 낼 때 거기 쓰는 어휘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다 수능 본부에서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등학교 빈출 단어부터 먼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엔가 뭐 우선순위인가는 영어 단어책도 나왔잖아. 우선순위인가는 영어 단어책도 나왔는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아니야. 우선순위라 그러면 수능이면 수능을 타겟으로 해서 단어집을 만들고 단어만 외우기도 좀 그러니까 그 단어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장들을 같이 동시에 외우게끔 이렇게 해줘. 문장까지 외울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그 발음들을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 노래 듣듯이. 제발 노래 듣듯이 노래. 노래 들으면 한 번 들으면 누가 얘 이거 한번 들어볼래? 아 나 그거 요전에 들어봤어.
아니잖아요. 그렇게 듣듯이 익숙한 환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짤막짤막한 대화 이런 것들 보면 무슨 뭐 요새 널려 있잖아, 인터넷에. 인터넷에 보면 뭐 다운로드 불법으로 받든지 돈 내고 받든지 이런 데 가보면 여러 가지 영화 자료들 많이 있잖아요. 영화 자료에서 짤막짤막하게 두 사람의 대화 같은 경우를 자꾸 청출해서 그 리듬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 건지를 예측하고 그걸 묻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그 다음에 영어 형식의 문제가 밑에가 어떤 건 지문이 전부 영어로 돼 있죠. 어떤 건 한글로 번역돼 있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똑같지. 형태만 바꾸는 건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내용을 알면 한글로 주어지는 영어로 주어지는 쓰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전부 조금씩 부족해서 결국 답을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운 나쁘면 찍는 것마다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익숙하게 지금부터 초반부터 시간 날 때 잘 때는 지금까지는 팝송을 들었고 팝송이 된다. 지금까지는 그냥 가요를 듣고 뭐 놀았다면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그 인터넷에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짤막짤막하게라도 둘이 어떤 소위 영화 대사 나오는 거 대화 어느 주제라도 관계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두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익숙하게 듣도록 노력해서 그 발음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 발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 맞을 수가 없어, 그게. 작년 수능 듣기평가 녹음한 사람들 보니까, 원래 이런 게 이런 거, 이게 흔한 단어, 이런 거나 이런 단어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떨 땐 돼요, 어떨 땐 네요, 어떨 땐 더, 이렇게 되죠? 더우리스 더우라, 이렇게도 가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that도 있지만, 더도 있고. 꼭 그것 이렇게 지시하지 않을 때는 약간 약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떨 땐 발음도 안 해버려요. 작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들은 이걸 갖다 거의 that에 가깝게 발음하고 있어요. that. 출신 지역이 아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호주 사람인지 어쩐지 하여튼 뭔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차피 미국 영어는 다 미국식 영어는 아니야. 그 배우가 출신 지역이 있잖아. 출신 지역. 어디 출신인가.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그거를 시간 나면 영화를 즐기라는 게 아니라 영화를 안 봐도 좋으니까 밑에 대사 보지 말고 자막 지우면 되잖아. 콤플레이 이런 데 자막 지우는 거 있잖아. 지우고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좀 들어보고 혹시 좀 좋으면 그 대화에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한번 추정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서서히 훈련을 해야지 전부 책만 갖다 듣고 놓고 밑줄 갖고 해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 봤을 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뜻을 파악을 못해서 전체적인 정답을 못 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알겠어요? 듣기가 몇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듣기를 신경 써야 한다. 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보는 습관도 필요해요. 여러분 거기서 그 듣기 같은 경우 우리가 문제를 한다면 우리는 듣기지만 그 사람은 말하기지? 말할 때 여러분 사정바족하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잖아. 여러분이 이해돼가면 이해됐군. 그 다음에 계속 말해주고 이게 아니잖아. 말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포인트를 갖다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독해까지 반영이 돼야 돼요. 정말 빠르게 감으로 풀 수 있어야 돼. 아니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가 우선 단어는 필요하겠죠. 왜? 단어를 원래 강조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단어에 너무 얽매이다 모르면 뜻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단어 뜻을 몰라도 전후 좌우를 보면서 대충 감은 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감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단어를 공부하는데 단어가 절대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이 수능에 그 질문하는 단어들 있죠. 그 다음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보면 어휘 자체가 어려운 게 실제로 없어요. 그게 어렵다면 너무 공부를 안 한 거야, 진짜. 한 일주일만 외우면 다 할 수 있는 단어들이야, 그건. 너무 안 했기 때문이고, 쉬운 단어를 무시하고 쓸데없는 어려운 단어들을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집 같은 게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니야. 두껍다는 것은 그 단어집을 만든 사람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애들은 시간이 없는데, 가능하면 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도 애들은 공부하다가 끝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비실비실하는 경우 많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전반부터 정말 우선순위로 배열해줘야 돼요. 그럼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수고가 이런 빈도가 많이 쓰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시 자꾸 이 위아래 바꾸면서 연구를 하고 해서 책을 딱 봤을 때 얘가 실질적으로 3분의 1밖에 안 끝냈어도 내용은 절반 이상의 효과를 갖도록 책이 제작이 돼 있어야 돼. 아니 단어집 무슨 사전처럼 만들라고 두꺼우면 자랑이야? 언제 하냐고 그거를.
응? 근데 누군가 노력을 해가지고 단어 저걸 한 50페이지로 압축해갖고 얘 이거 10,000원이다 그러면 에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10,000원이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저기 무슨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그 문구들 상투적인 즉 어떤 명사나 동사만 바꾸면 얼마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구들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그거를 갖다 좀 목표를 세워서 자주 외워야 그리고 그 발음도 좀 익수가 있었고 그래야 놓치지 않을 텐데 그 기초적인 아주 쉬운 발음을 듣지를 못하니까 듣기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아니 공부를 해보면 듣고 그걸 해석하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뜻을 알면 충분히 답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게 안 들려서 뜻을 몰랐기 때문에 답을 못 한 거지. 해석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장이 앞에 대화가 있었다. 누가 뭐냐? 그 답을 누가 모르겠어. 그걸 몰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준비할 때 외국어도 지금 무작정 막 밑도 끝도 없이 뭐 무슨 출제 경향을 따라서 출제 경향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출제 경향으로 어떻게 해요? 수능 그 출제 지침들이 다 있긴 있는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문장 작은 것은 여기 뭐 120에서 140개로 해라. 또 뭐 지문 하나 가지고 질문 여러 개 있는 것은 뭐 하더라도 24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해라. 그거 규정이 없어요. 300개도 관계없는 거야. 그 규정에 괄호가 돼 있어. 만약에 단어 수가 많으면 좀 쉬운 걸 써라.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체는 영어 실력에 도움이 안 돼. 일단 중요한 것은 내용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기본 아까 배경 지식은 그래도 뭐 용어는 좀 알아봤어야 될 거야. 용어. 앞으로 잔소리 좀 전문적으로 한다니까. 분명히 전문적으로 좀 할 테니까. 그것들을 좀 알아야 언어든 외국어든 적용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얘기는 다시 뭔가 하면 너무나 공부 시간이 여러분이 적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 단어도 좀 어딘가 좀 좋은 자료로 좀 이렇게 좀 정말 필요한 거 어떤 꼭 단어 한 줄짜리가 아니라 어떤 문장 전체 또는 어떤 수거 이런 걸로 해서 좀 배열하고 정 안 되면 저도 어디 뭐 다른 데 좀 부탁해갖고 폴클럽에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폴클럽 개편되면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라도 거기서 갖다 따다가 우선 그걸 공부하라 해요. 공부할 소재가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무릎 꿇고 진짜 공부해요 그거를요. 아니면 두꺼운 책을 쓸데없이 뒤적적거리고 그 문제를 이해하면 못해요. 뭐 이해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배경 지식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을 가지고 나온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본인의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언어나 외국어 문제들을 쭉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전부 사고력이야. 그렇지 뭐 형태를 연습한다고 문제 유형을 연습하나 마주쓰는 그런 게 아니야. 바꿔 말하면 별로 공부할 게 없다고도 봐요. 거기 모든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다 공부하겠어요? 금년에 음악에 대한 문제 나왔다고 내년에 또 나올 것 같아요? 내년 미술 나오면 또 미술이에요 이제? 아니잖아요. 어떤 게 주어지더라도 그걸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고 다만 영어는 아쉬운 점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아침에 듣기 평가하고 왔다니까요. 제가 그냥 아는 척 같아요. 제가 몇 년 전까지 같으면은 수능날 수능 시험 볼 때 같이 봐요. 다른 과목들도.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왜? 그래야 얘들이 시간이 부족한지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겠는지 몇 번에서 헤매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 이거 알 수 있죠. 아침에 내가 언어 5문제 하고 외국어 17인가 18인가 17개 끝까지 다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 간격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느낌에서 하는 거예요. 아 얘들이 이거 할 때 이거 놓쳤겠다. 이건 쉬운 단어인데 이게 잘 안 들렸으면 오답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신껏 써도 되는데 굉장히 망설였겠구나. 그 소신껏 쓰지 못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 없어 그런 거야. 왠지 그냥 자기가 딱 들렸어.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쉽게 답이 나온 거야. 원래 그렇게 너무 쉽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멈칫한 거지.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동그라미 쳐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연습한다는 것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답이 이게 맞구나 하는 걸 자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마 언어 같은 경우도 정 안 되면 점수 안 나오면 괜히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답 다 달아놓고 해설을 갖다 펴다 놓고 다 맞춰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 나중에 하더라도.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니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구나. 진짜 이거구나. 하는데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는 쉬울 거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면 그걸 쓰지를 못한다니까. 자꾸 깊이 생각해서 엉뚱한 답이 나온다 이거야. 사고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떨 때는 답을 써서 아 이런 지문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군. 이런 지문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군. 그거라도 먼저 익숙해서 복합적으로 공부들을 좀 해나가야 돼. 잘못하면 맨날 옛날 나왔던 거 해석이 나오고 그거 알면 뭐해. 뒷북치는 거지. 한 번 나온 지문 또 나오는 거 봤어? 그럼 뭐 하려고 자세히 내용 연구를 하는 거야? 참고하는 거야 참고.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방대하게. 그러나 그 모든 거의 기본적인 틀은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그게 단어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문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어가 그 영어를 전부 한국말로 바꿔놓으면 절반은 언어 영역 문제지. 언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문학 같은 경우 지문 6개는 다 골고루 나오잖아. 무슨 뭐 인문이고 뭐 사회고 무슨 뭐 과학이고 기술이고 이렇게. 그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지문을 빠르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왜 빠르게 안 되느냐 그게.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 평생 책을 계속 봤어야 그때 지문도 봐도 지문도 그 속도로 갈 수 있는데 평상시 공부를 안 했는데다가 갑자기 볼래니 그게 눈에 들어오냐고. 한 문장을 갖다 1분에 2분에 봐야 될 걸 갖다 3분 4분 갖고는 못 보지. 게다가 미련은 있지. 해야 되겠다고. 그 뒤에 쉬운 문제도 있는데 괜히 앞에 어려운 문제 붙들고 시간 다 보내고 울고. 응? 학원은 그냥 맨날 그 남들 간다니까 전부 보따리 싸고 우 다니고. 시험 보고 막 실망하고 가끔 찍어서 잘 나오면 좋아하고. 이게 재수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 공부량을 늘려야 돼요.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한 번 받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봐. 계속 보면 빨라져요. 그게 눈이 그만큼 빨라져야 된다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모든 거를 해석해가지고 뭔가를 맞았다? 불가능이야.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죠. 그렇게 하다가는. 미처 이거 그냥 보기 5개 읽기도 전에 다음 띵동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알고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듣기 위해서 듣기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앞쪽에. 독해도 지문이 너무 많은데 이 배열한 단어를 너무 뜻을 보지 말고 정말 포인트들을 보면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속독을 해야 된다. 속독학원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속독학원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그거를 수능 11월 10일 이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돼요. 얘가 정말 여우처럼 빨리빨리 보게. 너무 막 급하게 보면 대각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걸 갖다 철자 단위로 보지 말라 이거. 마치 무슨 막 문법 공부하듯이 그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문제 형식이 다 똑같다 이거야. 결론은 제가 이번 딱 보고 느낀 게 외우 형식도 문제 개수만 50개지 50개 문제 형식이 다 똑같았어요. 결국은 빠르게 파악하는 거야 문장을. 그런데 그 파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지만 게을러서 그거를 갖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보충이 되면 훨씬 쉬워져. 중간에 걸림돌이 없어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개울 같은 게 물이 쫙 흘러가다가 장애물이 없으면 그냥 확 갈 텐데 중간에 계속 바위들이 많이 있으면 내려가면서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늦어지겠죠. 그거를 제거를 시켜야 되겠지. 이 제거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거 제거시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계속 위에 물만 많이 보내면 역시 물이 내려가는 속도는 계속 가면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몇 개 정도는 해결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흔히 그거 볼 수 있어요. 어디만 이런데 우리 개울 같은 데 가도 물이 흘러가다가 막 막히고 흐름이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은 중간에 장애물들이 많다고. 그 장애물 하나만 치워도 훨씬 빨라지는데. 더 대표적인 거 여러분 집에 욕실에 이거 뭐지? 욕조 말고 세면대! 세면대 물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잘 안 빠지면 왜 그래? 그 안에 머리카락 귀신들이 전부 뭉쳐있기 때문이지? 나는 더 이상 빠지기 싫어요 하고 막 움들려 있잖아? 그것만 빠면 물이 확 잘 들어가죠. 지금 그런 정치 현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 세면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중간에 걸려있는 장애물을 빨리 걸러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걸러내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 어떤 사고하는 것도 자기 고집도
중요하지만 자기 주관도 중요하지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 항상 남 얘기도 청취하는 거 중간 남 얘기하는데 막 탁 자르고 막 이러면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시험 볼 때 장애 요인을 가져요. 순조롭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급하거든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50분까지. 남이랑 거기서 논쟁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응? 그 다음에 많은 포괄적 지식보다 그 포괄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해요. 그러다 그 도구도 여러분이 계속 써야만 익숙해진다니까. 결론이 뭐냐? 아주 좀 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량을 늘리세요. 선생님 영어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선생님 언어 이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거를 자기 손으로 풀어봐야 된다. 맞아. 그러나 그게 안 되는 학생들. 본인이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해줬는데도 그 답을 못 써요. 그런 학생은 차라리 처음에는 차라리 답을 적어놓고 공부해요. 답을 공부해서 좀 자기 자신을 좀 믿어줘. 아, 나도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 맞아! 그렇게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러나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정답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답을 딱 그렇게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 답이 아닌 것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야, 이 출제원이 너무 성의 없이 출제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 그렇게 구별하기 쉽도록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것들은 배열이 많이 돼 있어요. 다만 문제 파악이 안 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 파악이 안 된 것은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꾸 방법을 찾지 마. 제가 얘기한 건 방법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고 계속 열심히 해나가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점수는 어느 정도 조금만 지나면 확 가는 거지. 배경 지식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처음 본 것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 있어요? 결국은 영어도 단어를 무작정 외우지 말고 여러분 성의껏 찾아보세요. 여기저기서. 또 제가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폴클럽 언제 오냐고 그 얘기하지 말고 그건 약속을 안 해요. 시간 나면 뭐 가능하면 빨리 올리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 포기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갖다가 아 이거 단어가 이거 120개 굉장히 필수 문제라는구나. 뭐 이게 빈도수로 봤을 때 그간에 빈도수는 높은 것만 모아놨대구나. 그러면 그것만 갖다가 집에서 오늘 이거 3일 동안 해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죽여나가면 된다. 너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나름대로 현재 그 과정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무것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 누구 거 들으면 좋아요? 선생님 강의 누구 거 들으면 좋나요? 영어는?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뭘 얼마나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거 어려운 얘기죠. 자 이제 곧 재수를 시작을 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워요. 재수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원인이 역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본인한테 있어요. 현재 자기 위치를 모르고 무작정 어느 학원이 좋대더라 뭐 그게 무슨 필요. 지금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제 얘기하고 잘 생각해봐. 결국 수능 국영수 잘 보는 것 같고 대학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정이 되는데 어느 학원이 무슨 시설에 뜨고 교통편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자기한테 맞는지 자기 순위 봐야지. 거기가 유명하던데 그거 유명하다고 자기를 넣어주겠냐고. 여러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런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나가겠다 결정하면 돼요. 자, 일단 질문 받겠어요. 질문. 지금은 질문해도 돼요. 질문. 끝난 다음에 밖에서 물어보지 마세요. 질문. 네.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한 2달 정도 그 행정 강의를 들어가면서 하려고 왔던 경우인데 뭐라고 해야 하나 네, 관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집에 구독이 안 돼 있고 집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인터넷 강의보다 현장 강의가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떨어져서 하면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돈이 많이 드는 거랑 식단이나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스스로
재수생이 스스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학생이 아니죠. 맨날 계획 세워놓고 후회하고, 계획 세워놓고 후회하고, 계획 세워놓고 후회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도 안에 내부에 어떤 네 가지 과정이 교대로 가고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냥 쭉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뭔가 결정이 돼서 지금 시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질문 학생은, 물론 뭐 경제적인 거, 우리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식단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재수하고는 뭐 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대학 입시가 만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 대학 간 사람 보세요. 또 이번에 합격했다가 그냥 취소하고 그냥 안 오고 재수한 사람들 봐. 대학을 합격하는 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조금씩 차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그거를 극복을 좀 더 했느냐. 이렇게 하지. 만약에 스스로 관리 다 잘했으면 걔는 5월 만점 맞아서 어디든 다 갔겠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인데 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현장 강의 가서 좋다, 인강이 좋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인강하고 현장 강의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현장 강의가 좋다고 전부 그냥 현장에서만 들을 수도 없잖아요. 현장 강의는 뭐 관리가 좀 되죠, 이게. 어떤 관리가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수업 듣다가 갑자기 못 나가겠지? 아니, 수업 듣다가 그냥 틱 나갈 수가 없잖아. 그냥 밖에 나갔다 또 전화 받고 들어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 동안만큼 포기하고 있거든, 자기 생활을. 내가 이제 80분이다, 80분 동안 일단 포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인강은 전화 오면 전화 받죠. 무슨 양 있어요? 전화 받고 잠깐 나가기도 하고. 또 뭐 만약에 폴수학을 봤으면 자, 한참 수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나가서 저녁까지 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오늘 몸이 아파 그러면 그냥 내일 그냥 안 볼 수도 있어. 또 너무나 반가운 사람이 친척이 찾아왔는데 공부해란 얘기 안 하면서 용돈만 잘 주는 친척이 찾아왔다. 그러면 잠깐 꺼놓고 나갈 수 있는 거지. 그게 힘들 뿐이지 현장 강의하고 인강하고 차이가 없죠. 인강 그대로 다 찍는 거지. 응? 본인이 좀 더 하다. 그 다음에 또 인강은 그날 듣는 게 아니죠. 저녁에 듣고 그 다음날 듣고 이런 게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죠. 폴수학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 계속 지금 상황들이 달라지니까. 작년하고 후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경제적 생활로 보면은 환율 같은 게 달러 같으면 예를 들어서 9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 1,506원을 찍었어요.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125원 현금 하다가 이번에는 227원이에요. 몇 달 사이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 이런 거 좀 할 거야, 이제. 제대로. 그러면서 환율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수출하는 업체는 이익을 보고 수입하는 업체는 손해를 본다.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수입하는 업자도 손해를 보고 수출하는 업자도 재미를 못 보고. 왜 그럴까요? 아주 심플한 원리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론상은 분명히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수출하는 업자는 같은 달러를 받아와도 여기에서 환율이 원래 1,000원이었던 게 1,500원이 됐다 그러면 옛날에는 돈을 갖다가 1,000달러를 벌어왔으면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환율이 1,500원이 됐으니까 같은 1,000달러를 갖고 와도 150만 원이 됐다. 그러니까 수출원 업자는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는 것이 교과서적 얘기고 시험에 나와서 논리를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업자가 별로 재미를 못 봤다. 그 이유는 왠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은 물건을 10,000달러에 팔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깎아 산다, 이게 다 안 주고.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수출업자가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야. 옛날에 10,000원을 15,000원에 팔았잖아.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이제 막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00원을 가지고 오면 15,000원 곱하기 1,5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는 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안 준다니까? 만에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에 받아갖고 오면 곱하기 1,500원 원래하고 똑같은 거야. 수출은 재미를 못 보는 거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야. 공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우리가 알 건 알고 가야 돼. 일단은 여러분 금년 재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코피 나기 어려워. 열심히 안 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이 부단하게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흔히 강조한 게 이게 물리적인 거야. 그 물리적인 게 무슨 얘기야? 집에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지. 누구한테 위탁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대표로 얘기한 게 그거 아니야. 집에서 좀 공부할 땐 좀 묶어놓고 해라고, 몸을. 또 어제 몸 걱정 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다가 만약에 화재가 나면 대피가, 아유, 제발 아주, 몸 좀 묶어놓고 공부하든지. 그렇다고 그게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난이 다 풀고 나가지? 근데 남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제가 제 재수를 잠깐 얘기하면, 하도 밖에 나가니까, 밖에만 안 나가면 공부를 하겠는데, 밖에를 자꾸 나가니까, 이 문을 안에서 못으로 이렇게 박았어요. 방문을. 내가 지금 이렇다고 집에 하지 마세요, 또. 또 가지고, 괜히 문 닫았고 또 난리 나고 또 폴 때문에 또 집까지 망가진다고 이러니 안 되니까, 내가 이게 못을 박았다니까, 안 나가려고 그날은. 그래도 점심시간에 보니까 없어. 그 박을 때 어려웠어. 결국 그걸 또 장소를 빼고 나가는 거야. 다만, 평상시보다 훨씬 늦게 나갔겠죠. 그 다음에 아예 나갈 생각, 왜? 우리 또 게으르기도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걸 빼기도 싫은 거야, 그냥. 웬만하면 앉아있는 거지. 무슨 양 있어요? 그렇게 좀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응? 나중에 그게 좀 안 돼. 그래서 나름대로 좀 물리적으로라도 좀 노력을 해줘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친구 조심하세요, 친구. 재수할 때 새로운 친구를 알기 시작하면 이미 절반은 실패한 거예요. 친구끼리 서로 마음을 터놓는다고 도움이 안 돼. 무슨 말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거의 외롭게 공부해야 돼요. 응? 그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재수하면서 친구 사귀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끝. 제가 얘기하는 이성 친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혼자 하세요, 혼자.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자기 집 안 해놓은 것도 좀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알아도 늦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공부 혼자 하는 거 시험도 혼자 보잖아요. 친구랑 같이 상의하면서 본다면 내 얘기도 안 해. 혼자 보는 거야, 시험도. 어떻게 했든지 못 보면 모든 책임은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어디 가서 얘기해봤자 여러분은 못했다 그러지 너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못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너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1년 지나서 지금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다 똑같은 성적을 유지할 거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선생님. 그래서 슬럼프가 생겨요. 그거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컨베이어 벨트라고 있죠. 우리 어떤 데 보면 왜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이 정도. 쉬운 걸로 하지 뭐. 요새 맨날 보던 거. 이 계단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건 또 내려오는 컨도 있지. 이 내려오는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재수예요. 이게 계단이 이게 내려오고 있죠? 이 내려오는 계단을 여러분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수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면 제자리예요. 여러분이 잠깐 친구랑 얘기하는 사이에 계단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다만 이 계단은
보통 여러분이 보는 계단하고 좀 달라서 굉장히 길어요. 몇 킬로미터짜리야. 몇 킬로미터짜리니까 잠깐 쉬어도 잘 모를 뿐이에요. 그지만 위치는 아래 바닥 쳐져요. 그 다음에 죽으라고 뛰어 올라가면, 뛰어 올라간 거에서 그 증가되는 부분은 자기 뛰어 올라간 거에서 내려온 거를 뺀 나머지만큼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나깨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서 있어. 그리고 내려간 사람들 구경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적어도 이 내려오는 속도만큼이라도 올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 긴박해요. 막말 여러분이 자고 있어도 얘는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친구랑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 얘기 재수하면서. 재수는 자체가 고통인데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어? 그래서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제자리예요. 좀 더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게 가야 되겠어요. 지금 진짜 느슨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기본적인 걸 하나 하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막 영어 단어 같으면 영어 수거 같은 걸 한 100개, 200개 정말 실용적인 거. 이 100개, 200개를 외웠더니 거기에 다른 어떤 단어들을 붙이니까 많은 문제집이 됐다. 그럼 굉장히 그걸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게 되면 한 걸음에 10개씩 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게 돼 있으면 한 걸음에 10개씩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이 처음에 중요한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응?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연 제가 재수학 성공할까요 말까요? 그거는 그 점쟁이 가서 물어보세요. 점쟁이도 먹고 살아야지. 응? 분명한 것은 지금 공부를 그간에요. 한 9년간 안 하는 학생도 있어요. 9년 동안 공부에 공짜고도 담을 쓴 사람. 이 사람 바로 시작하려면 힘들죠.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씩 풀어나가면 풀려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원래 풀리는 것은 나중에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처음에 푸는 게 어려운 거지 꾸준히만 풀어서 어느 정도 단계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잘 풀려요.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조급해갖고 막 급한 마음에 빨리 풀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흥크러져요. 즉, 이 굉장히 좀 얘기가, 좀 방금 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데 실제 학생들이 그렇게 마음을 바쁘게만 먹고 하지도 않으면서 급하게만 먹으면 정말 있는 실이 더 흥크러지는 거고 실 같은 게 흥크러져 있습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잡아서 가만히 보니까 요게 노란 선이 얘 때문에 지금 여러 걸려 있구나. 노란 선을 빼내야 나머지는 놔둬도 풀린다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풀려고 하는 시간조차를 지금 딴 데 친구들이라든가 드라마나 뭐 이런 기타 등등에 신경을 쓴다 이거야. 무슨 이야기 있어요?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우선 여러분 정신자세에서 가셔야죠. 재수 쉽지가 않아요. 응? 재수 방해 요소가 친구 때문이 원인이 많다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고 두 번째 처음부터 너무 조급하거나 막 뭔가 막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시험 볼 것처럼 금방 눈앞에 닥친 것만 준비하다 보면 지금 성적이나 11호 성적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아까 얘기한 다른 거 다 건두고 일단 국영수 선택 과목은 뭐 여러분이 더 나을테질 테니까 저는 선택 과목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저는 뭐 아주 뭐 국사 그냥 한국지리 그냥 아우 징그러 진짜 아주 특히 윤리 사회문화 만약 이런 거 시험 있다면 저는 그냥 차라리 노가다 할 거예요 아마 시험 공부하느니 여러분 그건 더 전문적으로 잘하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국영수 이게 어떤 절대적인 점수 못지않게 표준 점수에서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요. 내가 수학선생님이서가 아니라 수학 금연 같은 경우는 좀 더 파괴력이 있어요. 수학이 더 파괴력이 있어. 그러니까 좀 급하게 맘먹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항상 강조했지만 여러분 시험 잘 못 보면 저 별로 좋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성의 없이 보여도 원래 우리 보는 거하고 사실 내부 다른 거 많아. 사회생활도 생각보다는 그래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응? 그러니까 수학은 됐고 수학은 일단 관두고 아까
언어 외우고 있잖아요. 영어를 무작정 단어하지 말고 하여튼 좀 제가 어차피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도 폴클럽 새로 만들어지면 그 폴클럽에다가 제가 좀 자료를 좀 얹기겠어요. 그럼 또 뭐 누가 어떤 놈들이 댓글 달겠지. 뭐 수학이나 잘해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아주 그냥 아주 없애버려야죠. 또 질문. 네. 유학. 아우, 자네 안 했으면 우리 제목이 좀 무색할 뻔했어. 안 하면 자꾸 재수 막 유학 오케이. 유학. 네. 어머. 유학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중간에 유학을 얘기하는 바람에 잠깐 생각이 나. 그쪽으로 길을 알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되면은 제 과가 자연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유학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공부를 그쪽 공부보다도 경험을 그쪽으로 따시고 하면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을 뭐 과가 어느 과로 간다고 꼭 그 과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서 뭐 같이 하여튼 병행해서 경험을 쌓게 좀 괜찮은 거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집만 떠나도 다 경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집만 떠나도 많은 걸 경험하게 돼. 아, 지금까지는 치약을 그냥 갖다가 짜다 썼는데 이게 나와보니까 치약의 가격이 얼마구나. 어? 그러면 그간에 쓰레기 봉지 좀 버려라. 네, 그거 갖다 버렸는데 지금 봐보니 뭐 사고 동네 가보니까 동네마다 쓰레기 봉지 가격도 다르고 꼭 전국 똑같을 것 같은데 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오면 다 경험이 될 텐데 이 외국 유학을 가는 경우가 지금 문호는 많이 넓혀졌지만 현재 이제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우연히 얘기했는데 외국의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 뭐 약간 우리 이해하기 쉽게 2배가 됐다 그래봐요. 환율이 2배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은 우리가 한 뭐 1,000만 원이면 등록금을 낼 수 있었는데 환율이 2배가 되면 2천만 원을 내야 되겠죠. 그럼 안 오겠지. 되겠어요? 아까 제가 잠깐 바이오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많은 대학들이 세일을 해요. 반값에.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자료가 왔어. 어느 주립대학에서. 50%야. 그게 무슨 얘기냐? 환율도 환율이지만 자기들이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줄여줄 테니까 결국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근데 거기는 너무 심하게 깎아서 실제 그 달러가 900원에서 지금 1,500원 정도가 됐으면 실질적으로 상승률을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상승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또 좀 이따 살짝 내려갈 거니까. 한 50% 정도 상승됐는데 그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50%를 깎아주면 똑같을 게 아니라고 50%를 잘 봐야 돼. 원래 등록금을 절반을 깎아주다 보니까 실제로 예년에 가는 것보다 등록금이 더 낮았어요. 응? 주립대학이 보통 한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쓰는데 그 대학에서 제시한 금액을 보니까 1,750만 원 정도를 제시하더라고. 자, 계산해봤거든요. 현재 환율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환율에 의해서 어렵긴 해요. 또 환율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지금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세계에서 어제 보도가 나왔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떨어진 데들도 많아요. 그런 데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기도 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학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다니면서는 돈이 없어도 되는 데들이 있어, 일부가. 그런데 뭐 돈이 있으시 가면 가장 좋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죠. 응?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봐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들은 일주일에 20시간이라고 제한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 결국 그거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은 가서 대학을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일단 우리가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경험이에요. 다만 그 경험 자체가 남한테 얘기를 듣지 말고 자기한테 필요해야 되고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뭔가 이게 뭐를 배울 수 있냐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무작정 지금 여기에 있어서 비전이 안 나니까 무조건 한번 써본다.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간 애도 있어. 가서 줄기차게 지금 메일 보내요. 마치 그 리포터처럼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해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났고요. 뭐 어떻게 됐으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성공적인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자꾸 옆에서 꼬드겨서 그냥 가라 했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생님한테 상의할 시간도 없어서 이미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외로 여기저기 많이 가 있어요. 우리 폴클럽 때문에 한번 그런 데서도 학생들 전부 정말 한번 좀 글 좀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겠어요. 막 올리고 싶다니까. 그럼 이게 올려서 여러분들 뭐 답변도 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유학을 간다는 것보다는 외국으로 뜬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나라들이 공부를 한다 안 그러면 그 나라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나라에 가서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온다는 건 그 나라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그럼 두 가지야.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 능력 있으면 잡아야지. 만약 능력도 대충이다 했을 때는 그 나라 일자리를 뺐죠. 그래 못 오게 하지. 그래서 나라마다 성격이 다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앞으로 기회가 많이 올 텐데 대학을 다니다 유학 가는 게 좋냐 지금부터 가느냐 그것도 얘기를 뭐라고 못하겠어. 선생님 군대를 가는 게 좋아야 안 좋아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군대를 갔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군대를 안 가도 되고 군대를 꼭 가야 된다는 것은 애국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무시양 있죠? 그냥 지금 어떤 군인들도 가서 있으나 마나 군인들 많을 거라고 보나마나. 군대는 갔다 왔는데 걔 차라리 국가에서 그냥 밥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줬으면 좋았을 애 많다니까 넌 차라리 오지 마라. 이런 애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를 안 가면 선생님 도덕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함부로 논하면 안 돼. 그건. 차라리 어떤 사람은 군대 2년 가서 열심히 쓸데없이 거기서 열심히 자기 적성도 안 맞는 거 가서 맨날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공헌하고 자기 자신 발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군대를 안 가고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어려운 점도 많겠죠. 근데 외국 무작정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본인이 최대한 좀 알아보세요. 인터넷 자료는 50%가 엉터리야. 뭐 거기까지 얘기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 내가 자료 검색까지. 그러나 유학을 간다면 저는 말리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가서 혹시 고생을 아주 진탕을 하니 있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 근데 이제 가려면 걸림돌들이 있죠. 어떤 데들은 여러분 능력만 갖고도 갈 수 있지만 대부분 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학생을 받아들일 때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컨셉은 있어. 이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보태줄 거라는 기대예요. 그래서 체크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돈이 많냐. 돈이 많은데 이 부모가 망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너를 돈을 대줄 수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뜻만 갖고는 안 되겠지. 그러나 가끔은 국가에서 국비장학생이라든가 거의 희박하게 또는 일부 교환학생 제도라든가 비교적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터놓고 얘기해라. 너 돈 없으면.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라 해서 와서 뭐 포도를 따든지 무슨 김밥을 말든지. 김밥 하는 거 쉽지 않아. 내가 얘기 들었는데 분당 몇 개 하나를 하여튼 그 자료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하고 다니십니까? 다닐 수는 있는데 그 갈 때까지가 문제야. 토1만 아르바이트 해갖고도 미국은 대학을 다닐 정도로 돈을 많이 받아요. 우리 시급 개념은 아니야. 토1만 일해서 등록금 내고 그냥 방세 내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수입이 들어와. 그러나 그렇게 미국에 갈 때까지가 문제죠. 그래서 옛날에 저 유머도 있잖아. 미국 대사관 같은데. 너 미국 유학 가면 인터뷰할 때 유학 가면 네 저는 부모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남들 다 춤추러 다닐 때 저는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열심히 일해서 등록금 챙겨서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NO! 이렇게 한다니까. 안 돼요. 차라리 우리 집에는 있는 게 돈밖에 없고 우리 아빠 그러는데 너 돈 때문에 잘못하고 우리 다치겠다고 좀 빨리 좀 써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서 제가 돈 쓰기가 미국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럼 성적에 관계없이 오케이, 웰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유학생이 그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 홀리데이 같은 이런 경우들은
와서 일을 하면서 아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들도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말도 많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획일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죠? 그러나 지금 당장 유학에 들뜨지는 마세요. 능력이 안 되면. 당장이라는 말은 제가 오늘 내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 들었다 해서 오늘 가서 당장 검색해서 어느 나라로 나를까 이렇게 해서 중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의외로 쉽게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왜 중간에 이 우리나라 주변에 동남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막 우리나라에 와서 막 동네에 가서 쫙 살고 이거 별로 원하지 않죠? 불안해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포괄적인 얘기니까 일단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권장은 하지만 뭐 안 된다 해서 막 금방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금년 수능을 보시면 수능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편하게 해보세요. 몇 분 남았죠? 10분. 한 명 더. 네. 반수를 하면요. 반수. 네. 네. 그게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재수를 해야 될지 그게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야? 질문 무슨 얘기 알죠? 이번에 떨어졌어. 떨어졌으니까 이제 일단 대학을 가. 대학을 가서 반수를 하느냐. 아예 이 대학을 등록하지 않고 바로 재수로 가느냐. 이것도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른데 분명은 둘 다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수가 어려운데 반수는 안 어렵겠어요? 게다가 반수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학기까지는 어영부영 그래도 학교 위주로 나가다가 딱 7월 초에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그냥 어떤 형태로든 휴학을 하고 뭐 배가 강제로 아프든지 말든지 해서 억지로 휴학을 하고 직접 그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매달린다. 이게 이제 이 계획은 아주 경제적인데 이게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했냐면 금년에 너무 억울하게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점수가 웬만큼 돼 있어요. 걔들도 지금 불안해. 벌써 2달간 놀았거든. 빨리 보충을 해야 돼요. 놀다가 이때 가서 갑자기 시작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1학년 때 어차피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도움이 되겠지. 응? 그런데 이게 좋냐 다 어렵다니까. 근데 자기는 전혀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는데 1학기 다니고 2학기 때 공부해갖고 수능 본다고요? 어렵죠. 이건 확률이 10% 미만이에요. 본인에 따라 달라. 근데 본인이 너무 공부 기초가 없다. 그러면 이 방법은 위험해요. 이게 이제 반수를 하겠다는 건 뭐예요? 배수진을 치는 거거든요. 부모하고도 적절히 타협하고, 어떤 데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대학 계속 간 것처럼 하고, 그냥 수능 준비를 몰래 하겠다. 이건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어렵다고, 이게. 하나 하기도 바빠. 그리고 대학에 따라 달라. 대학이 막 빡세게 시킨 대학은, 그 대학 학사 경고 안고 다니기도 어려워요. 수능 쳐다볼 여유가 없어. 그러면 결국 너무 어정쩡해지죠. 이렇게 난 시험 보게 되면 원서 언제 내요? 9월 한 1일부터 작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 정도까지 원서를 내는데 8월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재수를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야. 9월 초에 되면 벌써 그때 가서 뭐 헤매고 있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어떤 과목 시험 볼 거다 뭐부터 시작해 선택 과목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결정들이 돼야 되고 수리도 가형 나형까지 명확히 다 결정이 돼야 돼요. 응? 근데 이 반수는 대학을 일단 가보면 지금도 이번도 대학 가면 3월 하순에 벌써 많은 학생들이 나와요. 대학에 가니까 너무 실망스럽대요. 애들이 자기 수준이 안 맞는다 이게. 근데 걔들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반수를 걸쳐놓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부모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만약에 재수하고 또 떨어지면 이제 방법이 없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외우고 뜨면 되는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걸치죠. 걸치다 보니까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둘 다 제대로 안 돼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이 반수에 누가 성공했다는데요. 걔는 금년에 억울하게 떨어진 애라니까. 이상하게 영어 맨날 90점 이상씩 나왔는데 이번에 60점 나왔어요. 배가 아파갖고 뭐 잘못돼갖고. 이런 특이한 케이스나 아니면 기본적인 기초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같으면 돼요. 근데 대학 가서도
친구 만나고 서클 활동하고 뭐 동아리하고 취미 활동하고 문화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기타 등등 다 하면서 한다? 이건 안 돼요. 사실상 어려워. 그 다음에 지금 끝나가니까 좀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60분짜리 테이프 하나 더 있어요? 지금 4시 20분인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는 하고 만약에 모르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일단 이제 마무리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구체적으로 안 몇 가지 했으면 저도 왜냐면 저도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하는 건 싫어요. 응? 이 많은 데이터들이 참고사항들은 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만 물어보다 보면은 전부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대답해 주는 경우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 특히 상업적인 쪽에 갔을 때는. 그러나, 앞으로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틈틈이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좀 마무리를 하겠어요. 재수 어렵고, 이왕 한다면 끝장을 내야 되는데, 끝장을 낸다면 본인 기준 국영수, 합해서 15등급. 15등급이면 합해서 5등까지 줄이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나아. 별 재수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한다. 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운전 같은 거 하더라도 그 차에 뭔가 결함 있는 거 운전 계속 사람 좀 알아요. 그래 웬만큼 하고 다녀. 꼭 남이 타면 문제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되고 그 극복하는 게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영어나 언어 못하는 거 원초적인 거. 원초적이라는 게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늘리면 같은 시간에도 보는 속도가 빨라져요. 무슨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대한 마지막 말. 혹시 재수를 실패해도 여러분이 못났다 그러지 여러분을 가르쳐준 선생이나 여러분 배웠던 학원이나 이 시스템을 욕하지는 않아요. 누가 막 여기 누가 떨어졌다. 너 어느 학원 다니니? A 학원요. A 학원 개판이구나. 이러지 않다 이게. 너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도 여러분이 그런 점들을 갖다 신경을 계셔야 돼요. 무슨 양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오늘 떠밀려서 한 세미나라 여기까지 하고 제가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영역 좀 더 좀 포괄적으로 영역이나 이런 거 그리고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얘기는 약간 제한적이에요. 무슨 알겠어요? 막 얘기하고 싶어도 이 증거가 딱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이게 아주 좀 조심스럽게 그나마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수업 시간에도 앞으로 틈틈이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일단 수학의 경우는 그냥 하세요. 무슨 양이죠? 체질에 맞으면 그냥 하면 돼요. 네, 알아서 다 알아서 적당하게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개인적인 질문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잠깐 쉬었다가 한 20, 30분만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무슨 양이죠?